나마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어떤 얘기를 하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주 항상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건 사고가 많죠. 이번 주에 가장 조금 이슈적으로 저한테 다가온 거는 김수미 배우님이 이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75세죠. 예전에는 75세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유 이제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75세는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분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제 그냥 스치다 봤는데 예전에 굉장히 이렇게 유명했던 그 개그맨인데 TV에 이렇게 나왔는데 완전히 그냥 폭삭 늙은 90대 할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치게끔 자각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병고와 늙음, 그죠? 죽음. 이 세 가지의 깨우침을 주는데 김수민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고혈당으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혈당이 오르는 거는 말 그대로 혈액 내에 혈당이 오르는 거 뭐예요? 혈액 내에 포도당이 많이 머무는데 그걸 소모를 못하는 거잖아요. 세포로 못 엮는 거고. 근데 우리가 먹는 걸 많이 먹어서 고혈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먹는 걸 많이 먹어서 고혈당도 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고혈당, 고혈압을 만들어요. 그래서 먹는 게 없는데 고혈압이 고혈당이에요. 그래서 당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혈당이 올라가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도 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보잖아요, 지금. 갑자기 무너진 사람, 병고에.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안 본 사이에 너무 많이 늙어버렸다든지, 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돌연사를 했다든지 준비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고로 가는 거는 또 이제 사고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생체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적당한 환경을 주지 않으면 이 생체 세포가 수명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빨리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길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많이 헐떡거리고 몸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식단 조절도 많이 먹었다 작게 먹었다 이렇게 식단 조절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체 시계가 빨리 가요. 그래서 빨리 병들고 빨리 늙고 빨리 죽음도 맞이하고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거북이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사는 수명이, 생체의 수명이 긴 동물들을 살펴보면 호흡이 느려요.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느리고 길거든요.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김수민님 배우님이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존중해요. 누구나 존중해야 돼요.
느리게 사는 삶을 선택을 하든 내가 바쁘게 사는 동안 바쁘게 사는 걸 선택하든 자신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이치를 조금 알고 우리가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몸을 받아서 올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온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 영혼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그 경험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루어지잖아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본능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할 때 굉장히 기뻐해요. 영혼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새로운 걸 경험하고 새로운 걸 보게 되면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시야도 넓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게 본능이고 익숙해지면 지겨워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가 이 본능을 봤을 때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게 익숙해지게끔 하는 게 반복인 거예요. 반복이 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거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본능이고 익숙해지는 걸 지겹다라고 여기는 게 본능이라고 했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을 선택하는 거와 익숙함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그래서 일장일단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전체를 비춰보고 나서 내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당하는 거죠. 쉬지 못하고 말이 어감이 들려요. 쉬지 않고 열심히 살다 가는 걸 선택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힘이 드는 사람 어때요?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쉬지 못하고 라는 단어를 써요. 쉬지 못하고 저렇게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게 저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게 이게 입장 차이거든요. 감정 차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은 가타부타 평가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거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한 값어, 결과 그거는 그 사람이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내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부분이 본능인데 여러분들도 새로움을 추구하면 새로운 걸 보면 호기심이 듭니까? 그죠? 자, 새로움을 추구함에 있어서 장점을 한번 먼저 볼게요.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것을 봤을 때 호기심이 자극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좀 어때요? 어떤 기대감이 있죠. 각자의 자기 관점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새롭기 때문에 신선하잖아요. 그죠? 어떤 내가 가보지 못한 나라를 간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 그죠? 호기심, 또 내가 이때까지 접하지 못한 걸 접하면 너무 신선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반대적으로 단점을 한번 볼게요. 새로움을 추구했을 때. 새로움을 추구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힘든. 두려움이 일어나요.
모름에 의해서.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힘듦이 있어요. 예. 그리고 힘들고 내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툴러요. 서툴러서 서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맞죠? 일장일단을 얘기를 했어요. 새로움에 대한. 자, 그러면 익숙함에 대한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익숙함에 대한 장점은 뭐예요? 익숙해지면 어때요? 편안하죠. 그렇죠. 편안하죠. 익숙해지면 편안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익숙해지면 편안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익숙함의 단점이 뭘까요? 지겨워요. 그리고 발전이 없어요. 나아가지를 못해요. 시야가 좁아져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그냥 갔다 오는 것 같지만 내가 우물 안에 내 동네만 돌아다니다가 서울을 갔다 오면 내 인식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서울을 벗어나서 제주도를 갔다 와도 또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유럽을 가든 아시아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을 다녀오면 달라져요. 이 시야가. 내가 평소에 똑같이 만나고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하던 일들에 대한 폭이 커져갖고 엄청나게 힘듦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엄청난 가치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왔을 때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가치가 있을까요? 익숙함에 머무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나는 원래 이걸 좋아해요. 난 원래 그거 싫어해요. 이렇게 원래 이 원래는 어디서 나왔어요? 기장했어요. 네, 기장에서 나왔죠? 익숙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증득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DNA 자체가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익숙해진 것은 자동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습관화시켜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익숙함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익숙함이 우리가 도구가 돼서 생활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것을 창출할 때 돈을 벌 때 새로운 걸 추구해갖고 돈을 잘 벌어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투자를 해야죠. 전문가가 됐을 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함이 있다는 것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긍정적인 창출을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이 세상, 이 몸이 있는 이상.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가를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 돼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더 하고 싶은가. 지금까지 제가 엄청난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것들을 연마해 왔단 말이에요. 건강에 대한 걸 많이 했어요. 내가 안 좋음으로 해서. 그래서 건강에 대한 도구도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착이 되면서 요즘은 조금 마음이 많이 넉넉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그건 뭐예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지금 현재 무엇을 더 원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걸 원하는가?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나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몸이 건강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질문을 탁 했는데 그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알아차림이 왔냐면 참 이 세상 사는 게 지 만족을 위해서 사는구나. 모든 사람이 맞아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구나. 왜 이런 알아차림이 됐냐면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알아차렸어요. 나는 내가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제가 계속해서 바라본 시점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치유해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여기에 계속 관점이 가 있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딱 정해지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막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이제 제 모습이었거든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해왔어요. 실제적으로. 관점이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내가 기쁘구나. 이 관점에서 살아왔는데 어제 법문을 준비하려고 다 간을 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더 하고 싶은가? 내가 이러한 것들은 증득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조금 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했을 때 내가 더 한심이 드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문득 명백하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구를 채우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주변을 다 돌아봤어요. 저희 집 주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실력만큼 내 주변을 형성해놨더란 말이에요. 현상계를 창조해놨더란 말이에요. 사실 그 물질적인 부분도 내 능력과 상관이 있고요. 인연법도 인연은 내 마음대로 못하죠.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집중하고 몰입해왔던 모든 결과물이구나. 지금 내 모든 주변의 인연법부터 물건까지, 집까지, 모든 것들이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살아가겠구나.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떤 걸 했을 때 더 내가 뿌듯하고 기쁘고 할만하고 하고 싶은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지금 내 현실 점검을 해보면서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면 나는 더 좋은가 기쁜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어요. 스님은 지금 좀 멀티죠. 예, 돼요. 하지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체력이 따라준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체력이 따라준다라는 것은 큰 복이구나. 정말 축복이구나. 아침에 날이 이렇게 쌀쌀해졌는데 원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옷을 입으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몸에 열이 나서 덥어갖고 몸에 열이 펄펄 나면서 덥다고 느끼면서 옷을 차려입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열이 기본적으로 많아서 건강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지. 나는
나는 이제 이걸 맛을 한번 봤다 이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열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정말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그 익숙함의 원점이 첫걸음이 뭐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뭐였어요? 불편해. 새로움을 추구함이 첫 번째잖아요. 그 불편함이 반복되면서 익숙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내가 추구해서 반복해서 익숙하게 해놓은 거를 그걸 유지하는 데 쓰는 게 맞는가?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옵션을 하나 더 장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몸이 가기 전에. 그래 몸이 가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 돌봐주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스포츠 쪽으로 그쪽으로 인생을 바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다양한 삶들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나눠 죽고 윤회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 한 점 정도밖에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70세 너무 젊어요.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나도 60살.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 그냥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볼 때 육신의 어떤 물리적인 나이를 안 보고 에너지 차원으로 보거든요. 에너지 차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아직 젊어서 한 번씩 물리적인 나이 이렇게 확인할 때 너무 낯설어 갖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나이라고 진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저도 저를 보면서 또 놀라고. 그래갖고 나이를 자꾸 까먹지요. 자꾸 내 나이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제가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인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차원으로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요. 실제적으로 육체도 많이 젊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쁨의 에너지로 호기심과 기대감과 이쪽으로 조금씩 발을 넓혀보세요. 뭐라도 좋아요. 머무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도 계속해서 질문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질문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성공한 건데 그죠? 그걸 끊임없이 질문해서 이게 가는 방향이 뭐냐? 어떻게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어떻게 내가 살면 기쁘겠다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나열해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가까운 걸 먼저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병고와 늙음과 죽음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제 주변에 엊그제도 봤던 분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또 지금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에너지적으로 이제 생체의 시기가 다 됐다라고 제가 느끼고 인사를 했던 분들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이 도실 쪽에 이렇게 제가 다니다 보면 너무나 많은 고령화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제 눈에. 생체 시계가 다 돼가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추모하냐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 유명한 김수미 배우님의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빌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비춰서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그분처럼 언제 어느 때 자고 일어났는데 못 일어날 수 있고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할 거고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어요. 집안에 물건 정리 좀 하세요. 기준은 뭐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내일 갑자기 죽었을 때 내 주변의 물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정돈을 좀 하세요. 옷 같은 것도 무거운 것 좀 다 버리고 신발도 다 버리고 내일 죽을 것처럼 우리가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저는 항상 나갈 때 제 침대를 봐요. 이불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가. 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우리 집에 와봤는데 침대 꼬라지 엉망이고 막 집이 막 엉망진창이 이 중이 아이고 산게 꼬라지가 이게 뭐고 이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들 돌아가시고 나면 집 정리해보면 어때요? 몇십 년짜리 잠깐 밑에 돈 있어? 돈 있어. 돈도 돈이고 물건들이 스카프부터 많아요. 시작하고 옷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입어야지 새 좋은 거는 아까봐서 못 입고, 그죠? 그래갖고 맨날 그 무릎 튀어나온 거 이런 거는 있고 몸빼나 있고, 그죠? 싸구리 이런 것만 있고, 좋은 거는 전부 다 상점 모셔놓듯이 다 모셔놔. 구석구석에. 그리고 또 어때요? 나이 들면 자꾸 잊어버려요. 있는지 몰라. 또 사. 그리고 원래 자기 취향이 있어. 똑같은 바지가. 계속 사. 제가 저희 어머니 이사시키면서 짐 정리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똑같은 바지가 10개나 나오더라고요. 10개. 그래서 안 입었어요. 그걸. 이거 좋은 거는 다 모셔놨어요. 이거 버릴까요? 아이고 이거 그 나중에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좋은 건데. 여러분 옷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최근 3년 동안 안 입은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잘 입는 거, 씻고 벗고 하는 거 2-3개만 있습니다. 저는 승복 외에 뭐 이렇게 이런 옷들은 진짜 뭐 간단해요. 뭐 장롱이 필요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색깔도 필요 없고. 색깔도 별로 필요 없고 아주 좋은 옷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불도 마찬가지고요. 안 덮는 이불 왜 갖고 있어요? 혹시나 누가 올까봐. 안 쓰는 가전제품 도대체 왜 갖고 있냐고요. 그죠? 저희 집 냉장고는요. 냉장고는 있는데 안에가 텅텅 비었어요. 어쩔까 싶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일전에 냉동실까지 다 비웠거든요. 왜냐면 음식을 안 해먹으니까 냉장고 쓸 일이 없어요. 찬물을 안 먹으니까 또 뭐 정수기 이번에 또 센터 정리하면서 또 정수기도 갖다 놨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나의 손도 없습니다. 어떻게 장담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살 것처럼 살고 있다니까. 영원히 살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상대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제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자기 만족,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을 때 내가 기쁘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또 그 세 가지의 천사를 항상 보내준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늙음과 병든과 죽음. 우리 주변에 계속 보죠.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언젠가 내일이 된다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내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되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모습이 됐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그렇게 베푸면 돼요. 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경험을 익숙함으로 자기하는 것도 자기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작업이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해서 우리 얼마가 남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매 순간 조금 더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한테 물어보고 하고 싶다라고 일으키는 그 마음을 따라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